무언가를 꾸준히 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바로 작심삼일입니다. 무언가를 꾸준히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실패를 겪기 때문입니다. 다이어리를 쓰거나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매일 아침 달력에 X 표시를 하겠다는 아주 간단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걸 까먹지 않고 1년 내내 매일 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어떤 일을 하든 그걸 꾸준히 지속하는 건 아주 힘드니까요. 그럼 어떻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다이어리를 쓸 수 있을까요? 오랫동안 다이어리를 쓰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제 솔직한 생각을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2021년의 절반인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? 남은 한 해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제가 올해 들어 새롭게 갖게 된 습관이 있는데요.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날짜를 쓰고 오늘 할 일을 적는 겁니다. 아침부터 다이어리를 써놓으면 홀가분해질 뿐더러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내가 계획한 일을 아침부터 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.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아침부터 간단한 할 일 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좀 더 믿을 수 있었어요. 나를 뿌듯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? 지금 당장 거창한 일을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나 자신과 약속한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꾸준히 기록하는 계획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적어둔 할 일 기록이 쌓일수록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확인시킬 수도 있어요. 그러니 첫 일정을 시작하기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이어리에 할 일을 기록해보세요. 점심에, 저녁에, 자기 전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뿌듯합니다. 저도 다이어리를 쓰면서 못된 말을 적은 적도 있었고 화가 나는 일이나 짜증나는 일에 대해 구구절절 적어본 적도 있었어요. 쓰고 나면 홀가분하고 좋은데 나중에 처치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. 시간이 지난 뒤에 지난 기록을 들춰보면 괜히 기분 나빴던 지난 일이 생각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. 그 이후로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라도 떠올리며 적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감사일기도 꾸준히 쓰기 시작했습니다. 감사한 점들이 참 사소하죠? 하지만 이 사소한 감사할 점들이 일기를 꾸준히 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하루치 일기를 채울 수 있고요.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을 배출하니 기분 나쁜 일들을 빨리 털어낼 수도 있었습니다.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? 지금 이 세상이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지치게 하는 힘든 상황에 지지 않고 어떻게든 긍정적인 말과 행동, 생각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나를 지키고 나를 움직이는 방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없을 겁니다. 저도 어떻게든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려는 노력 덕분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열심히 세운 계획을 달성하는 데 모조리 실패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. 아주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루도 아무 문제 없는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. 고민이 많았던 하루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말들을 적으면서 내 하루하루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매일 다이어리에 쓸 말이 없고 매일 다이어리에 무엇을 쓰는 게 지친다면 감사할 점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.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알차게 일으킬 용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.
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다이어리를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맘 편히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순간의 감정을 적어보세요. 제가 노션 다이어리 템플릿에 무드 트래커를 넣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. 정말 아무것도 적고 싶지 않은 날에 그냥 오늘의 감정만 적어두려고요. 하기 싫은 게 있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뭐하러 감정을 적는 수고스러운 일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. 그 질문에 간단히 답하자면 저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냥 그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요. 저는 작년 12월부터 무드 트래커, 하루 관리, 습관 관리가 한눈에 보이는 다이어리 템플릿을 노션으로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요. 이 템플릿을 몇 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날 느낀 감정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 앞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소용이 없지만 기분 나빴던 하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분이 좋았던 날들에 적은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기분이 나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필터 기능을 통해 내가 기분이 좋았던 순간들만 모아볼 수 있어서 내 하루를 아주 쉽게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제가 무드 트래커에 넣는 감정은 이렇게 총 8개인데요.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해도 그날의 감정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하루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록도 이렇게 3개로만 분류했습니다. 이렇게 간단해야 아무리 귀찮은 순간이 오더라도 고민 없이 후딱 기록할 수 있더라고요. 지치지 않고 꾸준히 쓸 수 있는 제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노하우에 담긴 의미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기록을 해야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. 다이어리를 누군가와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. 다이어리는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남길 수 있는 기록인데요. 하루에 한 번쯤은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오직 나만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나요? 늘 남이 일러주는 방향에 따라서 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지친 날에도 꾸준히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3가지 노하우를 통해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보세요.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